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차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어떠한 부분을 참고를 하고 매집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차트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보다는 약간 좀 그러니까 제 생각을 공유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참고해서 했던 기법이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프라는 게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 영상을 보게 되면은 뭐 운이 좋아서 이제 하락장을 좀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쯤 되면은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큰 틀 자체는 저는 여태까지 크게 이제 벗어난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걸 참고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참고하는 지표가 어떠한 지표가 있냐면, 피보나치나 이런 이론적인 거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설명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떠한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차트 기법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맞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왜냐면 손바뀜도 좀 자주 있고, 그리고 이 차트가 24시간 동안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변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저는 김포가 아니라 김프. 예, 네, 김프라는 거에 대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비트코인을 산다. 우리나라에서 살 때, 예를 들어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외에서 비트코인,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00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세 차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시세 차익.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5천만 원 주고 살 수 있고, 해외에 살 때는 4,800만 원 주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이제 뭐 김치 프리미엄 가격이 붙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세가 조금 더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해외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세 차익이 제일 심한 게 우리나라의 국내 거래소가 유독 너무 심합니다. 근데 저는 IT 생태계에서 어, 국가 거래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김치 프리미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언제쯤에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알게 됐었냐면은 이번 연도 4월이었어요. 김치 프리미엄. 여기 줄이 좀 많은데 이거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를 4월 달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제 아는 지인이 뭐 김프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뭐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제대로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한 게 4월 달부터, 이번 연도 4월 달부터죠. 근데 공부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6월 달이 맞는 거고, 4월 달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돼서 좀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좀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이제 채널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차트 매매는 엄청 오래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했었던 사람이고, 약간 좀 그냥 장기적으로 저는 마인드가 약간 그런 주의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때 당시에 김치 프리미엄 가격이 한 30% 정도? 막 비싼 애들은 30% 넘게 주고 샀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을 내가 뭐 해외 거래소에서는 4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이더리움 말고도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런 애들은 30%나 비싼 금액. 맨 400이면은 52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제 개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차트적인 부분도 너무, 여기서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은 이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차트가 거의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계속 하락을 외쳐가지고 30K까지 이제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 30K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그러니까 30K까지 쭉 떨어졌을 때 이때가 5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5월 18일인가 이제 그때로 나올 건데, 이때 숫자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이때 이제 한 번에 크게 떨어졌을 때가
3만 달러입니다. 3만 달러. 3만 달러로 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시세거든요. 3,600, 3,500.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크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국내 거래소를 보게 되면 일단 달러 계산기로 이제 3만 달러를 제가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3,6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해외 거래소는 3만까지 떨어졌는데 국내 거래소는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내 거래소 보게 되면은 여기가 좀 잘리네요. 여기가 5월 아까 19일이었죠. 이게 해외 거래소니까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치게 되면은 여기일 겁니다. 여기 5월 19일로 나오네요. 똑같이 5월 19일 날 얼마죠? 5월 19일 날 정확하게 지금 5월 19일 날 이건가? 아니요, 이때 맞아요. 5월 19일 날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4,200만 원. 아까 3만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나왔어야 된다고 했어요? 3,6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3,600만 원이. 근데 4천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 라방으로 해가지고 막 왜냐면 현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만 달러에 3만 달러까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혹시 3만 달러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는 그때 3만 1,000달러인가에 아마 매수를 해놓고 이제 반등 나와서 뭐 4만 달러에 정리를 하고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당황했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왜냐면은 해외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데 국내는 해외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거래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샀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이제 해외 거래소를 더 많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국내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도 전 아직도 기억해요. 여자친구한테도 한 3,800만 원이랑 3,800만 원인가 4천만 원대 미리 매수 걸어놓으라고 했었는데 매수 가격이 안 온 거예요. 업비트에서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김프의 그때 당시에 이제 김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아예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결국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3만 3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3,600만 원이 아니잖아요. 3,300만 원이잖아요. 물론 오차 200만 원 차이가 저는 이제 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 더 이 폭을 좁히기 위해서 정확한 근거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6월 22일입니다. 6월 22일. 그러면 이때 6월 22일을 한번 볼게요. 6월 20일. 여기네요. 6월 22일. 이때가 얼마죠? 이때가 최저가가 2,875, 28,750달러. 여기 클릭하게 되면 제일 이제 낮은 값을 한번 볼게요. 이때 28,800, 288이네요. 28880. 자, 28880을 이제 28800 하면 얼마 나오죠? 3,400만 원. 오히려 이번에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조금 더 금액이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여기 금액이 지금 그래도 좀 높게 잡힌 것 같은데 여기서 최저가가 3,39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는 3,400만 원인 거죠. 3,400만 원. 이때 당시 최저가가 3,400만 원. 그러면 얼추 이제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비트가 떨어졌죠. 이거를 역프라고 합니다. 역프. 아까는 김프였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상황 역프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김프보다 프리미엄이 더 안 꼈다. 그러니까 역프리미엄이다. 이래가지고 역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역프리미엄 매매를 했을 때 거의 확률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여태까지 100%였던 것 같아요. 음. 예전에 뭐 비체인 같은 거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막 이거 뭐 지금 뭐 역부되면은 그때 매수하세요 막 이랬던 거 기억나는데 뭐 그때 당시에 뭐 비체인이 한 번에 고점에서 막 100 몇백 원까지 막 떨어졌을 때 막 그때 막 매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좋았다고 이제 막 얘기했던 분들. 그래서 김프는 저는 아직도 참고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김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에 크게 떨어질 때 이제 숏으로 이제 크게 떨어질 때를 이제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굉장히 꼬리가 길죠. 떨어진 낙하폭이. 그쵸? 낙하폭이 보통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크게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도 그러다 결국 다시 이 낙하 지점 자리 밑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김프가 껴있을 때는 거의 이제 그랬어요. 큰 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큰 틀로.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 지금 시점 보게 되면 얘도 크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그리고 어 뭐 요런 데도 있고요. 뭐 요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반등을 못 하거든요. 지금 상황도 보게 되면은 여기 그림이 작년에 5월 달 그림과 매우 흡사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쵸? 낙폭이 엄청나게 큰데, 제가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만약에 보게 되면은 4만, 지금 이게 최저점이 42,600만 원이거든요. 42,600만 원인데, 어 21일 날, 21년도 4월 12월 4일 날, 그럼 이때 12월 4일 날 한번 볼게요.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이때잖아요. 맞나? 12월 4일, 그쵸? 12월 4일 날 얘 저점이 신기하게도 딱 5,600만 원이네요. 신기하게도 딱 5,6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5,600만 원. 5,600만 원인데 아까 여기가 얼마였죠? 42,600만 원이었습니다. 42,600만 원. 그러면 자, 42,600만 원. 42,600. 그러면 하나 기준으로 얼마가 돼야 됩니까? 5,100만 원이 돼야 돼요. 5,100만 원. 근데 얘 한참 멀었죠. 한참 멀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랑 거의 똑같은 시나리오죠. 똑같은,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랬다고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양과 음의 조화는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이때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항상 분할 매수 관점에서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이 좋지 않은데, 지금 관점에서 어쨌든 결론을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관점에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차트도 내가 다른 이론을 가지고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나 아니면 파동적인 관점,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지표를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론적인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만약에 했을 때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방법은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참고만 할 수 있을 뿐, 그거에 대해서 이론을 맹신하게 되면 내 판단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제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지라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접근을 했었던 거고,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타율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 뭐 온톨로지 방이나 이런 데서도 급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막 드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만 이제 계속 꾸준히 이 방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굉장히 멘탈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나 어 리스펙합니다. 저는 그런 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실력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실력이 좋든 안 좋든 그걸 떠나서 그런, 왜냐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극복하고 계속 이 차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리스펙적인 거고, 특히 자기가 얘기했을 때 자기가 빨리 수정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더 이제 높이, 저는 진짜 높이 삽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이제 2개월 전인데 10월 중반인가 썼던 글이거든요. 제가 한번 방송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월, 이때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불장 온다 막 이럴 때, 제가 이때 지금 당장 반등은 줄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최소 11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쉬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11월 달, 10월 달 볼게요. 10월 달부터 12월 달이잖아요. 이때쯤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언제쯤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쯤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쯤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11월 초중순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10월 달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55.5K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이게 52.5K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11월 초에서 10월 중순. 근데 이제 이런 다른 맞지가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11월 뭐 거의 후반부죠. 중순 후반부인데 어디까지 얘가 떨어졌었냐면 여기 보시면은 떨어졌을 때 반등 나오기 전에 보게 되면 55.5까지 딱 떨어졌었어요. 그쵸?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은 55점, 55.6 이렇게까지 떨어졌거든요. 여기 55.5.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근데 이제 일단 52.5 52.5K 아래로 떨어지면은 별로 그림이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최대 52.5까지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52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52.5를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진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으로도 안 좋지 않을까.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아예 반전이 되는 거죠. 하락으로.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많이 본다고 하면은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52, 55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이때 당시에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래도 52.5까지도 안 내려갔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슬슬 이제 반등이 나올라나? 이 정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차트를 아예 하나도 안 볼 때 지금도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좀 보고 있지만 지금은 차트를 거의 안 보고 다른 거 이제 공부나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계속 막혀가지고 강한 지지선 강한 저항대에 막혀가지고 떨어지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추락할 때 자 추락할 때 보세요. 저도 제가 이때 왜 52.5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때 상황에 여러 가지 등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 저항 라인을 정하는데 저도 제가 이때 왜 52.5라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긴 해요. 근데 아무튼 저때 저런 말을 했었는데 이때를 보시면 이제 지울게요. 얘네는 싹 다 지우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얘가 51.7까지 내려왔다가 이게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 그 전까지는 이제 쭉쭉쭉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51.7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4시간이니까 총 8시간 동안 여기 안에서 맴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졌어요, 결국엔. 완전히 52.5는 아니지만, 52.5는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52.5라는 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구간대에서 맴돌다가 깨져버렸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빠집니다. 나락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하지만 이때 당시 아까 제가 업비트 기준으로 김프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옆으로 나오지가 않았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약간 좀 자제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차트에는 엄청난 기법보단 내가 눈에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눈에 많이 익히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운동선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래 했다 보니까 이게 몸이 밴 거지. 예, 차트도 비슷합니다. 내가 계속 오랫동안 많이 보고 뭔가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그때 상황이랑 비슷한데 그때 상황이랑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매칭을 이제 시켜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공이 쌓이는 건데 자, 여기도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까지 슉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반등이 세게 나오는데 저항대에서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저항대에서 또 걸리고 또 걸려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럼 분위기가 당연히 또 안 좋아지겠죠. 올라가려고 하는 힘보다 이제는 올라가는 힘이 이제 쫙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김프 차이가 몇 프로 정도 있는지 볼게요. 김프가 지금 2.54% 껴있네요. 그래서 이 김프를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 김프 때문이더라도 약간 조금 더 약간 좀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골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깊을 거라고는 또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가 전에 예전에 2018년도 그런 시장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은 이제 우상향하는 건데 엄청 골이 깊어진다라기보다는 약간 한 1분기 정도 안에는 약간 좀 막 빌빌거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도권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명확하게 되면은 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참고하는 걸 어떤 걸 참고를 하냐면 이러한 상황들을 참고를 하고 그리고 업비트도 지금 완전 차트가 다르죠. 차트가 대부분 비슷해야 되는데 얘랑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얘는 완전 이제 한쪽으로 기울었잖아요. 이게 김프가 껴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을 좀 주시를 하면서 지금 당장은 긍정적인 것보다 이제 약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매수를 안 하면 근질근질 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음, 1차 매수를 뭐 하시던 하면 뭐 하시는데 많은 비중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100%라고 친다면 거기서 뭐 20% 정도는 그냥 해서 내가 안도감이 있다면 해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일단 최하까지 이제 본다고 하면은 38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저항 때는 411인데 이때 만약에 역부가 같이 안 오준다고 하면은 411짜리는 그냥 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때 역부가 와야 돼요. 같이 떨어질 때 이제 큰 빅쇼트가 나올 때 큰 뭐냐 하향선 자체가 나와야 됩니다. 매도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제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얘는 김프가 지금 2.7%입니다. 이게 점점 떨어지면서 밸런스를 맞춰가야 됩니다. 음. 뭐 1%가 나오든 그래도 1% 내지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온톨로지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매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만약에 얘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또 타이밍이 그래도 잘 맞게 지금 방송할 때 떨어져 주니까는 어쩌면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약간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영상 돌려보시고, 그리고 뭐 제 영상을 차트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너무 오랜만이라 저도 적응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저는 김포매매법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강추드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뭐 분위기상 뭐 정부의 뭐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거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참고하실 분들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 죽을 수가 없다. 뭐 애플도 지금 보니까는 2025년에 뭐 애플 글라스라고 해서 애플 안경인데 그 이제 가상화랑 연동을 시킬 수 있도록 뭔가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아이오 코인인가 뭐 그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그 뭐지 해외 거래소랑 뭐 우리나라 거래소랑 뭐 뭐냐 그 인증이 안 된 지갑에는 못 보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걸 어떻게 막을지 저는 아직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레처 지갑이든 메타마스크든 그런 쪽으로 이미 해외로 다 저처럼 자금 돌려놓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추적을 할까? 음, 이게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망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에 뭔가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기업도 다 뭔가 가상 쪽으로 뭔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서 저는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생각은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투자 공부도 하시고 가끔 이제 이런 차트 공부도 이제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참고해 놓으면은 반드시 도움은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시고 또 이 생태계에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